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 대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강이고요.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에 대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뭐든지 시작과 끝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힘들다는 완강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애니메이션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해 선생님이 큰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이번 시험에 좋은 점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강의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몽골의 간섭에 들어갔었던 시기 때 고려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총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1번 키워드는 이렇게 좀 끊어 생각을 해야 했었지. 행성이라고 하는 건 원나라의 기구라는 뜻이었었는데 이게 왜 설치한 기구였었냐면 동쪽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 설치한 기구라고 해서 이 정동이라는 말은 일본 원정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간섭기 시기 때 설치되었던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였었고요. 두 번째는 철령이 이북지역이라는 곳이었었고 원나라가 이곳을 빼앗아가고 공리랑 때 수복했었는데 이후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쌍성총관부 지역을 요구하자 요동정벌이 단행되었다라고 쌤이 연결시켜 줬었어요. 이 두 번째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곳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키워드 어떤 인물들이었죠? 우리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했었고 공민왕 집권기 때 성장했으며 성리학을 토대로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들,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고 하는 뜻의 신진 사대부 세력들이었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지겹지만 마지막으로 찐막.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세력들을 누구라고 한다? 무신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무신 집권기 앞에를 고려 전기, 뒤에를 후기라고 하는데 오늘 공부하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무신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쳐들어왔던 이민족 몽골이었었고요. 이 몽골의 침략 과정에서 무신들이 결국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편에 달라붙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자. 이들을 우리 권문 세족이라고 했었고 이 권문 세족은 친원적 성향을 보였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권문 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며 성장했던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 이들을 우리는 신진 사대부 세력이라 했었고 이들이 손에 잡았던 세력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들이 존재했던 시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가 되는 원명 교체기 시기였었고 이 시기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고려에서 초기에 지방에 성장한 세력이었습니다. 호족이었었고요. 호족 집권기 때 거란이 3차례에 걸쳐 침략을 해왔었죠. 1차 침략 서희의 강동육주, 3차 침략 강감찬의 귀주대처, 이후 천리장성 쌓았다. 그리고 호족 이후에 문벌귀족 집권했습니다. 문벌귀족 시기 때 기억해야 되는 두 인물,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인종의 장인어른 이자겸이라는 인물과 개경 땅 안 좋으니까 서경으로 옮겨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 시기 때 있었죠. 그리고 12세기 여진족 금나라가 이 시기 때 통치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큰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시면서 이제 오늘의 후기의 마지막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점부터 정리해 볼게요. 말 그대로 원나라가 간섭했던 시기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시기 때가 원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나라에 달라붙은 친원적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성장하게 됐었는데 이들은 고위관직을 독점하고 음서를 토대로 상당히 고위층에 포진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를 바탕으로 대농장과 대노비를 형성시킨 대쥐주이기도 했었고요. 우리 이렇게 권세 있는 가문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권문 세족 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럼 권문세족이 통치했었을 시기 때는 원나라 중심이니까 고려는 원나라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에게 비위를 맞춰줬던 거야. 먼저 고려는 이 시기 때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선생님이 부마국이라고 하는 말은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해 놓으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었었냐면 오른쪽 잠깐 볼게요. 고려의 국왕이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은 결과적으로 원나라 황제를 장인이라고 호칭했던 시기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와이프의 아빠니까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원나라 황제는 고려 왕에게 사위 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고 부마국으로 전락한 다음에 원나라는 황제 국가다 보니까 황제가 사용하는 칭호, 고려는 왕이 사용하는 칭호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이름 앞에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충이라는 시호를 붙이기도 했었죠. 내정 간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였었는데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있었죠. 근데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면서 내정을 간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들을 파견하기도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에 치로 끝나는 말은 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했죠. 원나라에 대한 치가 떨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도 수복했었고요. 서경 지역의 동령부라든가 여기 있는 제주도까지 원나라가 가져간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맞아. 말이 특산물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원나라 사람들이 자주 타는 이 말 중에 좋은 말들을 가져가기 위해 제주도 지역에도 당시 원나라의 지배기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경제적 수탈 부분에서는 여자들도 원나라에 팔려갔어요. 이걸 공녀라고 했었고, 이 공녀 중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기황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했었죠.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되었던, 황후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 상당히 고려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러한 권문세족이 집권했었던 원간섭기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사회가 공민왕 집권기 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 이유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건국하는 원명교책이라는 상황을 잘 이용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이 시기 때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이라는 개혁적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에 급제한 능력 위주의 인물들, 이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었냐면 신진 사대부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들이 권문세족을 비판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들에게 피해가 됐기 때문이었겠지. 이유는 권문세족이 지금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만 없다면 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왜냐면 신진사대부의 부모는 하급관리거나 지방관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에 비해서 상당히 신분이 낮았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권문세족을 제거하면서 이 자리를 신진사대부들이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당시의 분위기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진사대부 시기 때는 원나라에 반대하고 간섭에서 벗어나는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민왕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왕후의 오빠였던 누구? 기철이 제거하고요. 왕실호칭 복구하고 몽골의 풍습도 금지하는 모습이 있었죠. 또 하나,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몽골에 의해 빼앗겼던 지역도 공격해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원정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기구도 폐지했었죠. 자, 이번이 중요했었습니다.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승려였던 신분을 등용했었는데, 당시 이 권문세족이 갖고 있었던 불법적으로 형성한 농장과 노비를 검사해서 원래대로 환원한다라는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 전민 변정 도감, 잘 기억해달라고 설명했었죠.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전민변정도감과 관련된 사료 한번 볼게요. 이 사료는 선생님이 논수령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논수령 2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신돈이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얘들아. 글이 기네.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힘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힘있는 자,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 했었냐면, 써볼게. 권문세족이라고 했었고, 이 권문세족들이 합법적이지 않게 사람들의 땅이나
그리고 일반 평민을 노예로 만드는 게 문제여서 내가 이 관청을 만들었대. 그래서 이 관청의 명칭은 전, 밭전, 민, 백성민 이거를 변별해서 올바르게 둔다라고 하는 임시기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었고, 이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를 등용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설치했던 기구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걸 설치한 목적, 권문세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진사대부의 분열 과정과 고려의 멸망 과정을 볼 텐데, 자, 공민왕의 개혁을 통해서 고려는 일정 부분 자주성을 되찾기도 했었고요. 이 과정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 공민왕 시기 때 성장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 이들이 누구라고 했었냐면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죠. 그러나 문제가 뭐였었냐면 강력한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히고 공민왕이 신돈을 제거하고 공민왕을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던 때에 홍건적이라는 농민군과 그리고 왜구가 고려를 자주 쳐들어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와 같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친 무인들 중에 일부가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합니다. 최영과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 인물이었고요. 이들을 우리는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후 고려는 원나라가 북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이 원나라의 땅에 등장한 명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가 무리한 공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고려가 빼앗았던 쌍송총관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시 우왕과 채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러한 요구에 반발해서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베이징의 근처인 요동 지역을 공격해서 명나라를 혼쭐내주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동 정벌을 시작을 했던 거죠. 오른쪽도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요동 정벌 단행. 근데 이 요동정벌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먼저 신진사대부 계층들은 명나라하고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세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는 명나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권문세족은 원나라 편이었고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이 싫잖아.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 편에 붙어가지고 권문세족과 그리고 원나라를 반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성계도 요동저벌에 반대했으나 우왕의 명령으로 결국 군대를 이끌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성계 보시면 요동정벌에 반대했다는 내용 나와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끌려가요. 이걸 반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실, 특히나 4개가 불가하다라는 주장까지 펼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사불가lun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결국 군대를 끌고 나가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이성계는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이렇게 된 거 내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압록강 쪽에 있었던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을 장악하고 우왕과 채영을 몰아낸 다음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됐던 거죠. 요동정벌을 단행한 이후에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회군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들은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사회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두 세력으로 구분했었죠. 이색과 정몽주를 우리는 온건파라고 했었고요. 반면에 정도전과 조준 등은 급진파라고 했었는데, 먼저 온건파의 주장은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자. 고려가 처음부터 문제였던 건 아니니까 고려라는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back to the basic,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반면에 급진파는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사대부가 분열하게 되었었고, 이로 인해 온건파 세력과 급진파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권을 잡은 이성계는 온건파랑 손잡나요? 급진파랑 손잡나요? 급진파와 손잡았고, 이들이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정몽주 등을 제거하면서
결국 이성계가 왕위를 받고 고려 멸망, 조선 건국 이렇게 됐다. 그래서 조선의 태조가 이성계가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나머지 빈칸 고려 멸망 그리고 조선 건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논술형의 중요한 부분은 위화도해군 이후에 어떻게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분열하게 됐는지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온건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온건, 급진. 자, 이들의 큰 틀은 온건은 고려라고 하는 왕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개혁의 방식이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었고, 반면에 급진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 새로운 왕조를 수립해야 돼. 이게 이들의 서로 다른 개혁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래요. 일본 원정위의 정동행성 설치했고요. 서령의 동령부, 철령이북의 쌍성총관부, 제주의 탐라총관부 맞죠? 신진사대부 성리학 공부하고 과거급제 했습니다. 자, 지방에서 성장했던 세력들의 자제들이었었고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했고 원나라와 관계는 끊고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자. 너무나 힌트가 많다. 신진 4대부죠 여러분들. 3번입니다. 가해설화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래요. 자, 얘들아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요동 정벌을 단행했는데 이성계가 반대했는데 나 왜 보내? 해서 유화도에서 회군했고 신진사대부 분열하자 온건파 제거하여 급진파와 함께 이성계가 왕위를 받아 조선이 건국이 되었던 거죠. 4번 볼게요. 권문세족 친원적 성향 강했고요. 공민왕 개혁 과정에서 성장했던 거는 신진사대부 세력이었었죠. 음서 이용하여 권력 세습 맞고요. 문신 위주의 정치에 반발하여 정변 일으킨 거는 무신정변이니까 무신이겠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4번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료의 상황. 추밀원 부사를 지내던 홍문계 누군지 몰라도 딸이 공녀로 선발되고요. 그러고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하, 그럼 이거 원나라에 간섭받고 있었던 원간섭기 시기군. 골품제 신라에서 실시가 되었던 거고 집강소, 수원화성은 2번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향약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정답 쉽게 고를 수 있겠네. 권문세족 농장 확대한 거 원간섭기 모습. 6번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 쌍성이라는 말 보고 얘들아 공부가 된 친구들은 혹시 쌍성총관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고 지금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지금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얻어왔다고 나와 있죠. 신돈이 왕에게 전민면정도감 설치를 청하였다. 아하, 그럼 이 왕은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균역법 시험범위 아니고요. 군국기무처도 지우시면 잡을 찾아볼게요. 사비로 수도 옮긴 거 백제 성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죠. 몇 세기야? 6세기. 정동행성 이문소가 있었던 거. 정동행성을 설치했던 거는 원간섭기. 이거를 폐지한 거는 공민왕 때. 4번이 정답이네요.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 시기 때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7번입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었네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보니까 을유년 1월 개미일에 몽골 사신이 그럼 지금 여기서 포인트로 나와 있는 거 몽골 사신. 몽골 사신. 그래서 우리 압록강에 건너 돌아오다가 도적에게 죽음을 당했대요. 이게 구실이 되어 전쟁이 시작됐대. 저고여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또 신해년 9월 이모일에 새로 만든 8만 대장 정권 자체가 이거 다음 시간에 세미를 할 건데 이게 몽골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몽골 침략, 방어, 염원 안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몽골과 전쟁이 이어지던 중에 만들었다. 그럼 아무튼 이 전쟁 과정은 지금 몽골과의 항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 우리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무신 집권자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했었지 얘들아? 바로 강화도로 옮겼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대가야멸망 신라 진흥왕의 업적이었었고요. 나머지 3, 4, 5번 전부 다 관련 없죠. 시험 범위하고.
마지막 8번 문제하고 끝내겠습니다. 1388년에 명나라가 천령이북의 영토, 여기 쌍성총관부 지역이거든요.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요동정벌을 시도했는데 요동정벌을 사불가루로 내세우면 끝까지 반대했던 그래요. 그러고 개경으로 돌아와서 최영 체포하고 우영 퇴위시키고 유화도에 회군했네. 이성계. 정답 몇 번? 1번.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마음 복속한 거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었었고요. 4번과 5번은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들 다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이 구석기 시대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우리 1392년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들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아, 정말 이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꿋꿋한 의지로 공부하신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귀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혹시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나요? 엄청 추상적인 시를 쓴 시인인데 오감도라고 하는 시를 쓴 인물로 유명하죠. 이 이상이라는 분이 여동생이었던 오키한테 이제 남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문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것과 비슷해요. 잠깐 읽어보면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내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은 넓다. 너를 놀라게 할 일도 많겠거니와 또 배울 것도 많으리라. 가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이 공부 말고 뭘 잘해야 될까? 이런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솔직히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지만 공부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중학교 때까지의 지식은 의무교육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지식의 정수들을 묶어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할지언정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은 지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솔직히 우리 3학년은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까워요. 선생님이 이 교직에서 8년 동안 지금 현재 있고 있는데 투탑에 뽑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럴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나 말 못할 고민이라던가 공부도 괜찮아요. 고입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장래에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여러분 질문하시면 선생님 이 이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정말 많았고요.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100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100점 기원 느낌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바이바이.